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게 남아있죠? 전당대회 이전에 3차 검찰개혁이 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책임 주체는 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총리나 행안부 장관은 낫습니다. 김민석 총리나 윤호중 장관은 실제 정부안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리고 말장난이 섞여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 전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평소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도 이 정도로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성호 장관은 그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제는 정부안은 방금 말씀드린 3명의 책임 주체가 있지만 결국 입법은 누가 한다? 국회죠. 그런데 국회 상황도 안 좋습니다. 그냥 필터링 없이 표현하면 보안수사권을 검사들한테 넘겨주고 검찰개혁이 이대로 실패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현주까지 엮여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설마 여기까지 이현주가 있을까 했는데 이현주는 그 어려운 걸 또 해냈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을 해볼 건데요. 이해하기 쉽게 순서대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제와 구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전제할 건 간단합니다. 검찰개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검찰개혁은 원래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결정됐고요. 1차 개혁을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진 거고, 2차 개혁 결과 각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까지 정해진 거고, 3차 개혁은 뭐다? 보안수사권을 검사들에게 남겨줄지를 결정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책임 구조를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안 책임 주체는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에게 있고요. 입법 주체는 법사위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그리고 이 여당 법사위를 구성하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우선 지금 책임 주체, 그 중에서도 정성호 장관은 어떤 상황이냐? 간단합니다. 박상용 징계 시효도 놓쳤고요. 가해자를 구속했다는 걸 가지고 보안수사 성과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봐야 할 건 박상용 징계 시효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박상용이 어떤 사람인가요? 검찰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사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증거도 조작하고 없는 죄도 있는 걸로 만들고 증인들도 회유해서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박상용인 거죠. 그런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어떤가요? 이미 연어회 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법무부 감찰 결과도 보고가 됐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록도 공개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면서 연어 술파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론난 핵심은 뭐다? 연어 술파티를 단순히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 기법으로 쓴 게 아니라 허위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썼고, 이를 위한 진술 세미나도 있었고, 회유를 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렀다. 이 3가지가 핵심인 거죠. 그런데 대검에서 징계 청구 공지가 어떻게 나왔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 핵심 내용이 완벽하게 빠졌고, 박상용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여기서 정성호 장관이 했어야 하는 역할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진관 판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명령했죠. 검사들이 내놓은 공소장에 핵심 내용이 빠졌었고, 이 핵심 내용을 넣으라고 판사 권한을 활용한 겁니다.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 법무부 장관한테 독립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대검에서 이렇게 핵심 내용을 빼놓고 징계 청구를 했으면 법무부 단독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감찰 내용을 분석하고 새로운 결론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지난 17일에 징계 시효가 끝났고 박상용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는 기회가 깔끔하게 날아갔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특히 한심해 보이냐면, 그렇게 하라고 법까지 다 바꿔놨거든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올까요? 근데 검사 징계법 개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럴 경우에 직접 감찰하고, 징계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징계를 할 수 있게, 징계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게 다 바꿔놨습니다. 원래는 검찰총장만 가능하도록 해놨고, 그랬죠, 원래는. 감찰도 대검에서만, 그러니까 검찰만 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지금 행사하면 됩니다. 그럼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한데요. 저희 법사에서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 감찰관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아서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 지금 10달째 공소리. 맞습니다. 빨리 그냥 임명하시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제 뭐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감찰의 주도권을 여전히 검찰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내용만 들어보면 이완규나 한덕수 얘기를 듣는 것 같지 않나요? 개혁하라고 법까지 다 바꿔놨는데 그건 전혀 활용 안 하고 법무부 감찰관을 10달이나 임명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걸 핑계로 박상용 하나 제대로 징계 못한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단순히 박상용을 징계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박상용을 징계하는 게 검찰개혁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게 안 되니까 안미연같이 검찰 게시판에 배설하기 좋아하는 검사들은 벌써부터 의기양양해져서 연어 술파티를 조롱하고 있다고요.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검찰개혁을 수월하게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기강을 잡고 꼼수도 못 부리게 해놔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검사들 반발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검찰개혁을 조롱하고 특검도 사기를 잃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박상용은 대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다름없어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 수사와 처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으로 돌아와도 정치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당원들이 이미 무능함을 직관했기 때문에 1인 1표제가 유지되는 이상 총선이고 뭐고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책임 주체인 국회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어떻냐? 여기도 지금 심각합니다. 일단 김용민 간사가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지부터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그런 분위기들을 보면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뭐냐면 그런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법을 실제로 만드는데 검사들이 관여를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 지뢰들을 섞어놓을 겁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결국에 그거 한 줄 단어 하나로, 점 하나로 수사권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넣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숨겨놓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 누군가가 발견을 해줘야 되거든요. 발견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옛날 등처럼. 네, 맞습니다. 요번에도 영장에 청구 점 집행에 대한 지휘, 그러니까 영장 집행 청구 지휘까지 할 수 있게 점을 찍어가지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 여기저기 또 숨겨 놓을 거예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은 앞에 공소청이나 중소청법 같은 조직법과 달리 제도, 그러니까 운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조항이 굉장히 시질 날줄처럼 막 엮여서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상하는 바죠. 2차 개혁 때도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더 중요한 3차 개혁이라고 검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높은 확률로 정부안도 엉망으로 나올 거라서 결국 최종안 논의 주체와 입법 주체인 민주당 내부 의원들 그리고 법사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연임 이후 박균택을 원내 부대표로 재임명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원내 지도부가 김용민 간사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다 했더니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드렸습니다. 자꾸 재선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회법 당규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고 관행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뒤로 이상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박균택이 뭔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조국 후보를 겨냥하면서 조국이 검찰개혁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냐는 말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그 책임이 모두 조국한테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너무 쉽게 반박 가능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엔 민주당 의석수가 적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국힘 쪽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입법조차 힘들었던 상황이고, 이 당시 재래식 언론은 모두가 원팀이 돼서 문재인 정부와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원해줬다면 모르겠지만 이해찬, 이재명, 정청래 쪽 의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현재 행안부 장관인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에서 법사위원장을 국힘 쪽으로 넘겨줬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랬던 인간들이 지금 와서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건지 한심하게 짝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힘 쪽에서 권한과 범위를 잔인할 정도로 축소시켜두긴 했어도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 기반이 일단 만들어지긴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균택은 특히 입 다물고 있는
있는 게 맞다고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 박균택은 초대 검찰국장이었는데 검경 수사 조정조차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천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뒤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었다는 걸 명분으로 세탁해서 법사위원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 어떤 짓을 한다? 2차 개혁 때 그 엉망이던 정부안을 유일하게 찬성했던 법사위원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런 자가 지금 누구 보고 검찰개혁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을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 부대표로 앉혀놨습니다. 법사위원을 구성하는 건 물론이고 법사위원장을 결정하는 원내 지도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박균택이 쓴 게시글 누가 공유한 줄 아세요? 이현주입니다. 심지어 이현주가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박균택의 글을 공유하면서 여기 공유하는 박균택 의원의 글에는 적어도 무릎을 치며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과거 윤석열이나 검찰개혁에 관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야 그 배경이 이해가 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심한 게 어떤 사안에 대해 이해가 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한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가장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인사 중 하나인 박균택의 글을 보면서 그 배경이 이해가 간다? 이건 이현주라는 사람을 두 가지로 결론 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한심한 사람,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검찰개혁이 민주정권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배경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에서 민주당에 잔입해 친명팔이를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이현주 스스로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면서 삭발까지 한 사람이 이딴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끼리끼리라는 말을 이럴 때 쓴다는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현주가 뭐라고 하냐? 박균택 의원이 검찰개혁을 고민하면서 검찰국장으로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과잉수사를 남발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의 인권보호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한 것은 참으로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이냐? 이번 3차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조차 검사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양분남 의원도 보안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었다가 국정조사를 직접 진행한 뒤로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스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고쳤습니다. 특수부 출신 검사였던 사람도 국정조사를 직접 진행한 뒤로 이렇게 생각이 바뀔 정도인데 당정만 7번이나 옮긴 리박스쿨 강사가 이런 말을 한다? 이건 민주당 의총에서 박균택 손을 잡고 김용남이 당선된다면 김용남도 같이 손잡고 보안수사권을 어떻게든 남겨줘야 한다고 주장할 거라는 예고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총이 얼마나 심각한지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다시 보고 올까요? 그래서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총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반상회 같은 모임을 한다 해도 네네. 얘기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듣는 분이 있고 예. 누구 말을 이렇게 눈치 보다가 다수인 쪽으로 가서 그냥 붙는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대한민국 민주 세력의 본진인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용민 똑같아요? 의원이나 비슷해요? 아니 그게 내가 거짓말하겠어 지금 나도 아니, 해봤다고. 아니 의원 그만둔 지 좀 몇 년 됐잖아. 심하면 더 심했지. 물어보는 그것도 거야. 예를 들면 거기 가서 얘기하는 사람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경청이나 하면서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내가 그래도 듣고 판단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괜찮아. 계속 쑥쑥쑥쑥쑥 그러면 뒤에서 김용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마다 가서 이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되고 이게 방향을 그렇죠. 엇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손들고 나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손들고 나가면 에이 또 나가네 진짜?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진짜로 그런다니까. 우리끼리 하는데? 민주당끼리 하는데? 설마 검찰개혁까지 방해할까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차 검찰개혁 방해가 목적 중 하나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 모든 분열의 중심에 있는 이현주가 검찰개혁을 박균택 편에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건 검찰개혁 역시 대놓고 어렵게 만들 거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눈에 그려지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을 강경파, 반명 수괴로 몰아갈 게 뻔하고요. 분명 유시민 작가도 방송에 나와서 수사권조차 남겨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출할 겁니다. 역시나 이때도 문조털리오 공격이 유효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말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정도의 개혁을 하려면 조국이 되는 게 낫다고 한 내용이 이해되실 겁니다. 그 장면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3분의 1 이상 의석이 있으면 개헌 같은 거 못해요. 그렇죠. 이런 봤잖아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되려면 5.18 뭐 부마항쟁 이런 걸 전문에 넣는다는 거 이런 개혁이 되려면 무조건 저 당이 3분의 1 이하로 가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 170, 80석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 40석 정도를 합리적인 중도 보수 정당, 합리적인 이제 중도 진보 정당 이런 당들이 있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개헌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내 혼자 다 할 거야 이거예요. 내 혼자 다 할 거야. 제1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정도의 사회개혁 이런 걸 하려면 그 방식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이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없고 안 보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권력은 언제나 집중을 추구한다. 이런 오래된 인간 행위에 대한 어떤 명제 그런 걸 재확인해 주는 그런 행태를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본성만 보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사실상 모든 걸 정리해드렸다고 봅니다. 검찰개혁을 현재 누가 어떻게 방해하고 있고 진짜 개혁을 성공하려면 누가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 하고 누구를 민주당에서 쳐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민주진영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